깊은 계곡에는 절대적으로 명당이 없습니다. 이게 보신 분들이 산 계곡이다 묘를 쓰신 분들이 계셔. 산 계곡이다 집을 지신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는 혈이 없습니다. 평지 바람보다 폭풍은 2배, 3배 더 셉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람을 맞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너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 높은 꼭대기에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장풍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나 깊은 산 계곡에는 집을 짓거나 또는 조상님의 묘를 안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진 여지에서 혈을 찾아 혈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한 것이 정혈법이죠. 혈을 정한다. 정할 정, 금어혈, 자리혈 이거죠. 정혈하는 방법에는 천신십도법, 요감법, 향배법, 장산식수법, 인혈법, 지장법, 금수법, 취길, 피운법, 사살법 등이 있습니다. 천신십도 정혈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십도죠. 열십자가 써져 있죠. 가운데 열자리 중앙에 보시면 여기가 열자리인데 이렇게 열십자로 있다 해서 천신십도 정혈법이라고 그래요. 사방의 산을 십자형으로 이어 교차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십도 정혈법은 혈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 사방에 있는 산을 연결하면 십자형으로 서로 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뒤에는 주산 또는 현무봉이 있고 앞에는 안산이 있어 이를 이르면 일직선이 되죠. 또 좌측에는 청룡, 현미봉, 우측에는 백고, 현미봉이 있고 이들은 서로 크기와 높이, 거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정상을 선으로 이으면 십자 모양이 된다 해서 천신십도 정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 뒤에는 바로 위에는 주산이라고 하고 앞에 바로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합니다. 안산 뒤에 있는 것은 주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자청룡, 우측에 있는 산은 우백호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감싸고 있는 혈을 감싸고 있는 좌우에서 감싸고 있는 산들을 한마디로 방룡이라고 해요. 방룡. 혈을 보온다 해서 방룡. 방룡이 없으면 천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번에 이재명 씨도 방룡이 없어버렸어요. 방룡이 없어서 피습을 당한 거예요. 경호원이 잘 경호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이 묘자도, 명당도, 집터, 명당도 좌우에서 이렇게 방룡이 있었다면 피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을 같은 방룡인데 좌측에 있는 것은 자청, 우측에 있는 산은 우백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혈을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점혈하는 방법은 천신십도 정혈법이라고 하죠. 이때 산의 모양과 형상은 상관없으나 4개의 산을 연계했을 때 정확하게 십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혈이 아니다. 용진열적하고 천신십도가 정확하면 발복이 크고 오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감정혈법이라는 것은 청룡백구 길이와 힘을 보고 혈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용암이란 능강한 것은 드러내고 부정한 것은 보태해 준다는 뜻이죠. 혈을 감싸주고 있는 청룡과 백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깊고 힘이 있느냐에 따라 혈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요감정혈법이라 하고 혈은 청룡백구 중에서 길이가 길고 힘이 있는 쪽으로 약간 치우쳐 결지를 하죠. 힘이 있어 보이는 쪽에 혈이 있어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운을 덜어주고 낸다. 상대적으로 작고 힘없는 쪽은 공간을 넉넉하게 하여 기운을 보태게 된다. 그래서 보호관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산이 용맥이 주사로부터 용맥이 내려올 때 정룡 쪽으로 혈을 맺는 경우가 있고 백호 쪽으로 혈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혈이 기울러 힘을 받게 됐는가, 산세의 기운이 용맥의 기운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 이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고 봄에 또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흉당과 명당을 찾아서 좋고 나쁜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감정하기 위해서 봄철에 또 현장에 공부를 하러 가니까 그때 가서 또